제가 잠깐 설명하고, 끝나고 나면 김소영 지국장님께서 뒷부분 설명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거 하는 목적이 제가 이제 각 센터별로의 국장님들의 영업 활동들을 이렇게 쭉 보면 국장님들께서 너무 애도 많이 쓰시고 고객을 만나기는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규 상담을 5개, 6건 하면 3건 정도는 크로징이 돼야 되는데 요즘 크로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사회적인 현상도 좀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설명을 하는데 왜 크로징이 안 될까를 보면은 일단은 고객을 만난다는 그 자체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품에 대한 매력을 명확하게 어필을 하고, 그리고 이 상품이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알면은, 그러면 생각이 한 30%밖에 없던 사람들도 이거 구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지금 뭐가 안 될까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디테일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상품 자체가 우리가 지면에서 스마트 학습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게 이제 스마트 학습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가를 한번 우리 아이캔도하고 누리짝꿍하고 두 가지를 조금 까발려 갖고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자, 우리 국장님들 지금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이 상구간 영업 방향 한번 봅시다. 상구간 영업 방향은 진짜로 우회 및 일치 단결이에요. 자, 우회 및 일치 단결인데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하면 다 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번 볼게요. 국장님들 그 밑에 것간 보지 말고 올인원 풀 패키지 딱 한 건에서 1,000만 원 매출 딱 잡읍시다. 올인원 풀 패키지. 그래서 오늘 이 교육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국장님들 시상금 50만 원 받죠. 그러면 국장님들이 올인원 풀 패키지만 딱 잡아주면 지금 여기 총괄단에 한번 보세요. 오늘 센터장님들 스프링 패스트 이거 티오 아무도 못 땄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들은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지금 회사가 3구간에 이렇게 우회 및 일치 단계를 하면 지평 600만 원 이상 하고 여기 탑 안에 들면은 우리 탑 4까지만 딱 들면은 우리 센터장님 다 갈 수 있거든요. 탑 4. 그러면은 5장 따요. 그러면 요거 따가지고 우리 센터는 갈 수 있고 또 거기에다 덤으로 600만 원 하면 여행 상품권 지금 총괄단 60개 미만이니까 100만 원 나오잖아요. 앞에 우리 100만 원 따놓은 거 있거든요. 그럼 요거 100만 원 해갖고 경남의 관리사 모두가 4월에 힐링 여행 가게끔 요게 지금 영업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국장님들은 무조건 우리가 지금부터 개척이 시작이 돼. 그럼 이 개척 구간에 올인원 풀 패키지. 오늘 이시영 지국장님 올인원 풀 패키지 어제 소스 받아갖고 오늘 올인원 풀 패키지 해갖고 오늘 여러분들 페스타 티어 한 개 거뜬하게 땄거든요. 어제까지 못 딸 것 같았거든. 근데 오늘 땄어. 근데 오늘 땄는데 그게 올인원 풀 패키지 한 개를 우리가 신규 고객을 만나서 오늘 상담해서 오늘 크로징 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올인원 풀 패키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올인원 풀 패키지 한 건은 반드시 끊는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상구간을 가면 국장님들도 좋고 우리 센터장님들도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관리자들이 다 힐링 가니까 우리 이렇게 방향을 움직입시다. 그럼 이렇게 방향을 움직이려고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적은 좀 더 디테일하게 피치하는 거. 그래서 아이캔도하고 누리짝꿍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세월은 과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달하는데 지금 지면학습하고 스마트학습 둘 중에서 지면학습을 선호하는 사람이 점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아져서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지면학습지하고 스마트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설명은 우리 소영국장님 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게 누리짝꿍에 대한 내용 잠깐 정리하고 넘겨줄 거예요. 그럼 우리 국장님들 보세요. 지금 누리짝꿍은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이 누리짝꿍은 지금 무진 상품이야.
4세 고객을 만나면 일단은 무조건 학습지보다는 누리짝꿍 영어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면 중요한 누리짝꿍은 우리 회사 상품이지만 고객은 누리짝꿍이라는 상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일단 먼저 우리가 이 누리짝꿍을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키는가를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키는가. 그러면 이거잖아요. 지금 만나는 4세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아이들은 국가가 정해놓은 누리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잖아요. 국가가 정해놓은 누리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이 누리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했거든요.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교육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면 누리과정을 왜 의무교육으로 시켜놨을까요? 왜냐면 이 시기부터 뭐 하라고? 학습력을 길러라고. 이 시기부터. 그러면 이 시기부터 학습력을 길러라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가 노인까지 살아가는 이 발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리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발달 가업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손이 나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누리과정에부터 학습 시작이라고 딱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은 누리과정부터 학습을 시작을 해야 되고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학 입시까지 가기 전까지 교육과정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말은 연결돼 있다는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시기부터 시작한 학습량은 누리과정, 초등과정, 중등, 고등 교육과정까지 그 교육과정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학습량이 축적이 되어가는 시기야. 이게 제대로 축적이 돼야 입시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별로 학습 누적량이 없으면은 중간에 뭐가 하나 툭 빠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가 결손인 거야. 그러면 그 학습의 누적량의 시작을 뭐 어느 시기부터 하라고? 누리과정부터 하라고. 그래서 누리과정은 국가가 정해놓은 의무교육이고 이 의무교육 안에는 반드시 아이들한테 교육으로 발달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시키는 그 마지막 결론이 결국 학습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누리과정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학습으로 해주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도 없어요. 교원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누리과정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학습의 커리큘럼으로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 회사밖에 없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리과정을 아이들한테 문제집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교원의 누리과정은 말 그대로 누리짝꿍이라고 하죠. 요거는 누리과정 11개 주제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는 거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공부머리 두뇌가 엄청나게 발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놀이작공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거는 서책하고 스마트 독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학년에 수행해야 되는 학습이죠. 그게 왜 축적이 되는지 알아요? 스마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누리과정이 스마트 독서, 서책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독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학습이 축적이 돼요. 근데 이 과정은 서책 읽고 스마트 활동하고 다시 서책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뭡니까? 그걸 활동복 가지고 우리 서책 활동복을 하잖아. 그러면 중요한 건 서책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여기 안에 나오는 내용을 얼마만큼 아이가 알고 있는가 역량을 스마트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아이한테 여러분 뭘 합니까?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이거 얼마만큼 하니까 다시 서책 활동으로 표현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소영 국장님이 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 내용만 정리하고 저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육종 전집은 누리과정을 통으로 아이들 11가지 생활 주제를 만들어 주는데 그 누리과정의 계획안은 여러분 초등학교 무슨 공부를 하기 위해서 되어 있어요. 결론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통합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계획안에 녹아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육종 전집에서 아이들 국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사회학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로 가르쳐요? 문제집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누리짝꿍의 필수 육종 전집,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봐봐요. 회사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육종 전집은 이 6개 전집이 다 저것끼리 연결돼요. 저것끼리 연동되게끔 이 안에 커리큘럼이 되어 있거든요. 앱 활동도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가 이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먼저 우리 누리 과정의 육정 전집 중에서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담당하는 이 어휘력과 표현력 이런 네 가지 사력이 있죠. 사력에 대한 거는 여러분 아니까 이거는 제끼고 제가 한번 볼게요. 표현력을 담당하는 한글 단수, 한글 수학, 한글 단추, 그 다음에 수학 단추. 이게 무슨 책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해야 돼. 이 보통에 보시면은 앞에 어프로치만 싹 해놓고 중간에 실질적으로 이 책의 쓰임새와 이 책이 아이들한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게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 국장님들이 안 하더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러면 일단 한번 보세요. 한글 단추가 무슨 책일까요? 똑똑한 걸 단추. 말 그대로 똑똑한 걸 단추는 이 책 읽으면 똑똑해지는 책이에요. 그러면 일단 먼저 아이들한테 생애에 태어나서 첫 한글을 배울 때 어떻게 한글을 배워요? 이 아이들한테 문장을 한글을 깨치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 안에 나와 있는 문장은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누리과정에서 쓰는 주제 낱말 중심으로 이게 돼 있거든요. 한글 단체 책을 읽으면 그 안에 나와 있는 낱말들이 있죠. 이 낱말들은 누리과정 학습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주제, 이 낱말들을 모아갖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각색하고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은 누리과정 주제에 관련된 낱말을 문장의 통으로 우리 아이들이 익혀요. 근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익히냐면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이에요. 이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은 미국의 언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연주회를 가면 누가 제일 중요해요? 그 앞에 지휘자가 중요하죠. 지휘자가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한 번만에 악기를 다루잖아요. 그것처럼 한글을 읽었는데 아이가 전체적인 문장과 맥락을 다 파가는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으로 한글 단추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이런 다른 스토리 책하고 달라요. 다른 한글에 관련된 주제에 관련된 도서들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아주 과학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통으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리과정에 놀이기구라는 주제가 있어. 그 놀이기구라는 주제가 우리 한글 단체에 보면 형처럼 할래 이거예요. 그러면 놀이기구의 사용 설명, 사용 쓰임새를 가지고 스토리 안에 넣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낱말은 놀이기구에 관련된 낱말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누리과정 주제 낱말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글 단수 책을 처음에 읽었는데 이거를 읽었는데 낱말이 이런 게 있는데 하는데 이게 이 낱말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요. 자연스럽게 결합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읽는 순간에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가 한꺼번에 된다고. 그게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한글 단수 안에 스마트가 입혀져 있죠. 그래서 앱 활동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한글을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게 한글 단추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단추 책을 읽고 여기 읽고 요 안에 한글 단추 안에 나오는 활동북을 하고 그리고 누리짝꿍 안에 들어가 있는 활동북 하고 이러면 아이들은 한글을 완벽하게 뗄 수 있어. 그게 한글 단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 단추 보면은 내가 이거 세 개만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이거 수학 산출 같은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3세, 4세 아이들한테 수학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을 아무렇게나 가르치기 어려워. 왜냐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수학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냐면 생애에 태어나서 아이들의 첫 수학을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수학이 그 아이의 평생 수학의 학습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똑똑 수학 단추는 누리과정에 관련된 누리과정에서 배우는 스토리텔링 수학이 있죠. 그 개념이 여기 반영이 돼 있어. 똑똑 수학 책에.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보면 수학 탐구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을 읽다 보면은 첫 페이지 읽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을 때에 그 안에 스토리 구성 자체가 생활 속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수학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수학적인 탐구력, 그 다음에 수학적인 표현력, 요런 순서대로 책 안이 이렇게 스토리가 구성이 돼 있어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요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붙임딱지 있죠. 그 붙임딱지는 필수 수학, 그러니까 누리 과정에서 반드시 네가 알아야 되는 필수 수학은 이거야 하는 그거를 붙임딱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 수학 단초 하나를 읽으면 누리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있죠. 그게 여기서 다 터득이 된다고. 몇 살 때? 0세에서 3세 사이에. 이거 우리 책에 0세에서 3세 아이들 제일 많이 읽히잖아요. 자, 그리고 똑똑 과학 단추. 여러분들 한번 과학 한번 보세요. 사람, 아이들의 과학은 과학 머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중요하거든요. 이 책의 컨셉은, 잠깐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생애 첫 과학 머리를 만들어주는 그림책이야. 첫 과학 머리를 만들어주는 그림책. 이것 또한 누리과정에 자연탐구 주제 있죠. 그게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어. 그래서 우리 똑똑 과학단추를 쭉 읽으면은 그 읽는 과정 자체가 과학의 탐구하는 과정으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들은 3D, 그 다음에 정강현실, 그 다음 QR, 이런 21세기에 우리 IT 과학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3세 아이들이 접하게끔 이 과학단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나머지 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 정리를 못했는데 요 세 가지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모든 한글 단추, 수학 단추, 과학 단추가 국가가 정해놓은 누리 계획안 있죠. 반드시 이 연령에는 이거는 알아야 된다 하는 필수 계획안 있죠. 필수 학습.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글 단추, 수학 단추, 과학 단추에 반영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과 동시에 이 아이들은 누리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 계획안을 다 이게 아이들이 섭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돼 있으니까 요 구성에 입각해서 우리 소영국장님이 누리짝꿍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요렇게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우리 소영국장님께서 지면학습지하고 우리 아이캔드 스마트 학습지의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 소영국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자, 그거 호스텔 자기한테 가야 되나? 본인 이름이 어디가 있노? 잠깐만요. 자, 이름 어디? 어, 자. 자, 국장님이 많이 떨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반갑습니다. 양산센터 김소영 지국장입니다. 급하게 준비한다고 이제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주세요. 자, 일단 저희가, 잠시만요. 네. 제가 음소거했습니다. 제가 음소거했습니다. 오늘 이제 지면 학습지하고 디지털 학습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캔두 학습지에 대해서 조금 더 뜯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같이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신학기가 되면서 기초 학력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이제 그 과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년별로도 이제 치르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었는데 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이제 시행하는 학교 중에서 이제 저희 양산의 두 학교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한 학교는 1학년부터 이제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 전 학습 능력에는 이제 소근육 발달 정도, 신체 협응, 교우 관계 진단 등 교사가 이제 관찰 진단 검사 후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활동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과 과목은 늘어나는데 여기는 국어, 수학, 영어 세 개 교과만 이제 검사를 하고 거기에 정서 검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 학교에서는 이제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사회과학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초 학력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육부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는 이유도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학습이 빨리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스마트 기기가 이제 도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학습이 도입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정 환경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격차는 있지만 스마트 학습을 하는 순간부터 격차를 없애고 모든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학습이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디지털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었지만 저희는 지금 경남권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거의 100% 도입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지금 거의 한 3, 40%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이 수학이랑 영어, 정보 등에 우선 도입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학습으로 가는 길은 개별 맞춤형 교육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교과서가 도입이 되기 전에 저희 이제 지면 학습지하고 이제 아이캔도 이제 디지털 학습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면 학습지의 단점을 일단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지면 학습지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지문이 있을 때 아이가 본문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핵심 부분은 어딘지 밑줄 쫙 긋고 중심 부분이 어딘지 세부 내용은 어딘지를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부방 위에는 이제 방문 학습지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20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아이가 어휘가 안 되면 지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중요한데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본문 학습에서 이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다음 학습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면 학습지의 단점을 생각하시면서 저희 아이캔두의 장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디지털 학습지는 저희 일단 아이캔도는 학습 코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저희가 코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바뀌고 있는데 이제 분홍색 부분은 필수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파란색 부분은 필수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습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위에 이제 그 화살표를 내리면요. 아이가 이 영상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학습 코스를 밟고 있는지도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내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디지털 학습지에서는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아이의 학습을
누수 없이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일단 저희 학습은 기본 학습 그리고 발전 학습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기본 학습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개념을 아이들이 익히겠죠. 그러고 나면 심화 학습인 발전 학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기본 학습에서는 우리가 멀티북, 국어 교과서에서는 멀티북으로 아이에게 먼저 이해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부분으로 읽어주는 것이 싫다고 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주석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누가 할까요? 부모님이 과연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방문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시간을 할애해서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 기기로 이용을 한다 하면 이제 이렇게 시간이 소모를 줄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도 그렇게 힘듦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면 학습지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뜻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하면 우리 아이는 그 뜻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이 안 돼. 영상이 안 넘어가. 잠시만요. 여기서 영상이 안 틀어져. 아, 쇼 마침을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아니, 이거는 그 영상인데, 잠시만요. 제가 공유 화면을 바꿔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는데, 이게 PPT거든요, 지금. 똑같은데, 그러면. 동영상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거 있거든요. 그걸로 공유. 1학년 김서연. 들리시나요? 나는 물건을 쓰고 나서 제자리에 둡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그 물건을 쓰려고 할 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동생은 풀이나 가위와 같은 물건을 쓰고 나서 아무데나 둡니다. 그래서 다음에 쓰려면 한참을 찾아야 합니다. 물건을 쓰고 나서 제자리에 둡시다. 그렇게 해야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40초 정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이걸 아이가 읽어야 하는데 왜 여기서 읽어주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본인이 읽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1학년이기 때문에 지문이 길면 되게 당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내용을 듣는다면 보다 빠르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에게서. 그래서 영상이 안 나와서 제가 당황을 지금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개념 영상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고 나면 다양한 유형의 영상을 아이들이 여러 개를 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들을 만약에 지면으로 다 만든다면
그 양은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이제 준비하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디지털 기계로 영상을 하나하나 개념 영상을 이어간다면 보다 쉽게 국어 교과서의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슬즈 이제로 한번 가볼 건데요. 바스즐에서는 우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영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양의 개념을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도만 덩그랗게 있어요. 지도만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영상을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하나도 안 틀어져요. 적이 있어. 보이시나요? 보고보고하고 모양이 복잡하지. 근데 지도 모양이 꼭 힘찬 호랑이 모습 같아 보이지 않아? 진짜. 그래서인지 씩씩해 보이는 것 같아. 지도에서 맨 아래 보이는 섬이 제주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큰 섬 두 개가 울릉도와 독도야. 나 제주도는 가봤어. 우리나라에는 섬이 많은 것 같아. 섬도 많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지. 산은 높이 올라가야 해서 힘들지만 산에 올라가면 좋은 경치를 많이 볼 수 있어. 바다는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와 조개도 먹을 수 있지. 어때? 소개해줄 곳이 정말 많지 않아? 정말 그런 것 같아.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영상을 이제 보여드린 부분을 캡처를 해놓은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양을 광범위한 양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로 된 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나 이제 이미지 같은 부분이 들어가야 우리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어머니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글을 전부 다 텍스트로 전환을 해놓는다면 아이들이 그걸 다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보시면 사계절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이제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생활 모습에 대해서 개념들을 한 개씩 짚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지도가 나왔던 부분은 언제 배웠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지리적인 부분으로 배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그림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이제 있어서 교과서들이 점점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학습은 우리나라 지리는 3학년 때 배웠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1학년 아이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면 학습지는 1, 2학년 통합교과서 같은 경우는 눈높이나 구문에서는 통합학습지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영상만 해도 그걸 텍스트로 전환을 한다면 우리 교재의 두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영상을 보고 나면 개념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이 개념 구조화인데요. 저희도 피치를 하다 보면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너희는 피치 구조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클로징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다시피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념을 구조화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면 학습에서는 아이가 이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노트에 다시 개념을 정리해야 하고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플로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글을 읽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캔두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이제 튜터 선생님께서도 나오셔가지고 학습 개념 성취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아이에게 개념 정리를 해주고 그 개념 정리가 부족하다 하면 강의 보기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개념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개념 영상까지 이제 끝이 나고 개념 정리까지 하고 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활동을 하는데요. 스마트 시대의 아이들에게 맞게끔 3단계로 스마트 학습에 적용을 했고요. 확인 활동을 게임처럼 이제 하기 때문에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멀티북은 주석 설명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개념을 첫 번째로 잡고요. 그 다음에 개념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개념을 한 번 더 잡고 마지막으로 확인 활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개념을 한 번 더 잡아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모든 것을 다 지면으로 담으려면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그 어휘는 어디까지 사용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1학년 교과서에서 나오는 전문 어휘들을 아이가 다 해석해야 되는데 이 해석은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면 학습지는 1학년이면 이런 어휘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지에 담아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려면 영상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개념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첫 번째는 개념 기본 문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제목에 대한 독해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틀렸어요. 틀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쉬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이제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물건의 쓰임새, 낭비에 대한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 있는 고차원적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짝꿍 문제라고 해서 더 풀어볼래?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걸 풀지는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만약에 너가 앞에서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꼭 짝꿍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학습은 AI 기반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앞에서의 문제에 따라서 이제 AI로 이제 변형돼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문제는 국어의 문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글을 쓴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글을 쓴 사람은 누구죠? 1학년 김서연이죠. 이 친구를 글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들 또한 앞에서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플로우대로만 간다면 이 문제도 놓치지 않고 여러 유형의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발전 문제가 나옵니다. 한 단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발전 문제로 아이들의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발전 문제 또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이제 실시간 문제로 맞춤이 나오는데 AI 기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아이들이 실시간 문제로 맞춤 문제를 실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여기서 또한 이제 짝꿍 문제로 5-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한 번씩 하는 말이 있는데 엄마 나는 왜 도전 문제가 안 나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전 문제라는 것은 이제 최초 풀이 결과가 만점일 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 문제는 상위권 3% 친구들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만약에 도전 문제가 잘 나온다.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겠죠? 그러면 이 디지털 학습기에서의 실시간 맞춤 문제로 우리 아이가 그 누수 없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더 풀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캔도의 문제가 작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다면 결코 아이들의 이 문제는 작은 양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지면 학습지에서는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낼 수 없지만 저희 아이캔도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이의 실력을 점검을 해서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내주기 때문에 지면 학습지보다는 디지털 기기 학습을 하는 친구들의 실력이 더 향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풀기 문제 또한 AI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 아이가 보시면 지금 별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이들이 꼭 하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풀기 문제에는 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너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인데 우리 아이들은 거짓 안 하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만약에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풀기 문제를 한번 풀어서 개념을 한번 더 잡아가는 게 더 우리 아이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발전 문제하고 도전 문제, 더 풀기 문제가 끝이 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서술형 문제까지 풀게 되는데요. 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도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1단계, 2단계 문제는 이제 그렇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풀어나가지만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써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조리 있게 말로 표현해 본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넘기는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항상 문제에서 보면 개념 카드, 문제풀이 영상, 아니면 개념 영상 다시 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 하나하나도 아이들에게 놓치지 않고 알려주겠다라는 학습지죠. 그렇다면 이 학습에서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이 뜨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우리 아이가 읽어보고 그 내용을 말로 조리 있게 다시 표현해 본다면 우리 아이의 서술형 문제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성취도 학습이라는 것은 한 개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 문제를 풀고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를 풀고 그리고 발전 문제를 풀고 도전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마지막 서술형 문제까지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아이들의 성취도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교과서의 한 단원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면 학습지에서는 과연 이 과정을 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지면 학습지를 꼭 해야 된다는 어머니들의 반대 봉쇄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조금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오답 노트, 이제 내가 틀린 것을 다시 틀리지 않으려면 한 번 더 다시 점검해야 되는 오답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3학년 친구들부터는 거의 오답 노트를 선생님들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캔도에서도 오답 노트를 한 번 더 챙기고 그리고 단원 평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단원 평가라든지 서술형 평가라든지 수행 평가를 챙겨가며 더 단단하게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채워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전국 진단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에 우리 아이들의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면 학습지에서는 이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을까요? 관리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PT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치약 재학습의 학습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치약 개념을 추천으로 해서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 그리고 이제 부족에서 조금 성장하면 보통, 거기서 또 성장하면 자람으로 해주는데요. 과목별 성취도가 취약한 개념에 대한 재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으로 이렇게 바로 자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엄마도 해줄 수 없고 선생님도 해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AI 디지털 기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 좋은 학습지를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자기주도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커리큘럼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맞고 예복습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 수준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학습을 하는가 그리고 학교 공부에 연관된 독서 배경 지식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아이의 학습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한지 또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면 학습지에 비교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지면 학습지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가님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제 PT할 때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짝꿍은 앞에 단장님께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교원의 독서 이제 프로그램 누리짝꿍 같은 경우는 초등 1, 2학년 이제 교과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이 11가지 생활 주제를 52주차의 소주제로 쪼개어서 스토리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우리 도서죠. 그리고 3년간 누리과정을 잘 수행한 아이는 초등에서 어떤 문제까지 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홈클래스 주제에서는 이제 52주차까지 보시면 저희가 1학년부터 어느 학년까지 접목이 되어 있을까요? 누리과정은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까지 수능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 1학년에서 6년을 보내기에는 제일 처음 시작을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제 얼굴이라는 주제로 일단 1주차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라는 대주제로 소주제로 시작을 해서 이 부분에서 책을 4권을 읽는데요. 여기서도 우리는 책을 어떻게 읽죠? 영역별로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엄마가 하나하나 챙기려면 영역별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이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맡기면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충분히 영양가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몸에 대한 부분이 얼굴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면요. 이제 교과서 2학년 1학기 나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얼굴에 대한 부분을 배우지만 여기서는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3, 4세부터 이제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누리짝꿍을 통해서 이제 독서로 배우고 그 다음에 누리 아이캔두에서 이제 또 감각적인 부분을 6세 때 배우잖아요. 6세 때 배우고 그러면 초등에 가서 이 부분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감각적인 부분은 솔직히 많이 어려워해요. 그것 또한 전문적인 어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아 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어휘는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 부분을 도와주기에는 아이들에게 낱말 익히기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에게 그 눈은 어떤 곳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었을 때 아이들은 볼 수 있어요. 뭐 코 같은 경우는 숨을 쉬어요, 냄새를 맡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눈을 설명을 할 때는 얼굴에서 사물을 보는 곳이에요라고 잘 설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아이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얼굴에서 입이라는 것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라는 그런 짧은 문장으로 저희는 끝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얼굴에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서 입은 음식을 먹고 목소리를 내는 곳이에요라고 하나하나 아이에게 문장으로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 읽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도 반짝 생각하며 읽기라고 해서 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반짝반짝 까만 콩을 닮았어 했을 때 눈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가 이제 까만 콩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토리가 왜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도토리는 도토리처럼 반들반들해 해서 콕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한글 단추에 있는 동생이 생긴대요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한글적인 언어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주고요. 수학 단추에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내 눈은 동그란 모양이야 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적 개념으로 다가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과학 단추로 넘어가는데요. 이 과학 단추에서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눈물, 콧물 이런 부분은 분비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비물을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분비물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다는 건 엄마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물이라든지 콧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또 연결을 해서 아이에게 또 낱말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큰 바위 얼굴에서 이제 이마, 입술, 콧대라는 것을 아이들이 붙임딱지를 붙이고 다르게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큰 바위 얼굴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엄마도 만약에 이 큰 바위 얼굴이 어디서 가져온 건지 알 수가 없다면 아이에게 당연히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원에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또랑또랑 문장 읽기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읽기 독립을 위해서 같이 문장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란 눈이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도토리를 주워가면 안 돼요 라고 되어 있는 인성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력이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교원의 독서 시스템은 교과 연계 독서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얼마만큼 아이가 인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했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앱에서 활동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차기적인 표현하는 활동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유아들도 가능한 독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독서 같은 경우도 도서는 이제 북시네마로 보면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어릴 때부터 책을 이렇게 보여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책의 거부 반응들이 없어지면서 책의 넘나듦도 없어지며 교과 연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확인 활동도 문제를 읽어줌으로써 이런 활동들이 반복이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은 숙지하고 읽기 독립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누리짝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요. 이제 누리짝꿍은 이제 뒤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아이캔두 부분은 이제 같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국장님들도 선생님들도 마스터님들도 이제 지면 학습지에 뒤지지 않으시고 꼭 클로징을 많이 하셔서 소득을 많이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